드디어 송재림 배우의 이 운구차,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송재림 배우의 장례식이 끝나고 발인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정말 많은 연예인들이 현장을 방문했고, 사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 장례식도 발인이긴 했지만, 사실 많은 동료 배우들의 이 안타까움과 마음 아픔은 이루 말할 길이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전 송재림 배우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한 동료 또는 같은 배우들, 또 제작진, 소속사 대표, 매니저,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분들이 참 송재림 배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기도 했는데요. 아마 그 영상들, 그 내용들을 보시면서 야, 송재림 배우가 생전 정말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한 역할을 참 많이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사실 운구차에 실리는 이런 발인식은 누구에게든 마음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한 명의 스타를 떠나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대중분들이 마음 아파하십니까? 근데 최근에 이 떠나는 배우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구차에 실리는 스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참 삶을 되돌아볼 수밖에 없는데요. 오죽했으면 동료 연예인들이 오열하고 눈물을 흘리고 통탄함을 느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목격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놀랍고 믿기지가 않는데 함께 작품 활동을 했고 함께 생활했었던 관계자들, 또 제작진, 배우들, 동료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 단독 기사를 한번 보세요. 자기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좋은 배우였다. 전 매니저부터 동료들의 기억 속에는 송재림이라는 사람의 선함과 선한 영향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예계 전체가 황망함에 빠졌다. 특히나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몸이 아프거나 사고가 아니라 스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창창한 30대의 젊은 남자 배우가 그런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 많은 분들에게 참 안타까움과 비통함을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송재림 배우가 그런 선택을 할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반응이 참 많은데요. 연예계의 전언에 따르면 송재림 배우가 생전 힘들다, 어렵다, 나 마음 아프다라는 티를 동료들에게 많이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식을 사실 뉴스 보도를 통해 접했다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정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놀라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되지 않았나. 가수 솔비 씨는요, 송재림 씨의 흑백 사진을 올리면서 환상 거탑을 먼저 이루길 바란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면서 이 송재림 씨와 2013년도 드라마를 함께 촬영하면서 환상 거탑에서 호흡을 맞췄던 가수 솔비 씨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 너무 아쉽고 너무 아프다. 부디 편안한 쉼을 누리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많은 동료 연예인들의 안타까움 속에서 사실 이 송재림 배우와 굉장히 많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김소은. 자, 이 김소은 배우의 팬들이 걱정하는 댓글이 빗발쳤다. 제가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해외 팬들조차 각국의 언어로 언니 괜찮아요? 이거 사실 아니죠? 잘 지내시길, 몸조리 잘하세요 라고 합니다. 우리 결혼했어요 해서 가상부부로 만나 그야말로 엄청난 케미를 보여줬었던, 사실 많은 분들이 정말 두 사람이 연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당시에 많이 쏟아졌고, 두 사람이 같은 작품 활동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진짜 열애설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을 정도로 두 사람의 이런 케미가 대단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소은 씨에게 많은 근황 글들이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소은 씨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어떠한 액션도 어땠을까요? 현재는 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그것이 팩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실제로 SNS에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많은 사진들을 볼 수 있는데
최근에 해외에서 할로윈 파티에 참여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사진이 있습니다. 이 할로윈 막 분장한 사진도 찍혀져 있고, 이렇게 김소은 씨가 이걸 즐기는 사진 모습들도 공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실 정말 많은 댓글들이 달렸었거든요. 잘 보세요. 이게 몇 시간 안 됐습니다. 이 게시물에 대한 댓글 기능이 제한되었다. 그러니까 아마 소속사에서 이걸 막아버렸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김소은 씨와 송재림 씨의 어떤 소통은요, 이미 한 10년도 더 됐습니다. 근데 창창한 앞날에 남아있는 여배우와 관련돼서 지금 유튜브 영상도 많이 올라오고,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뉴스 기사도 쏟아지다 보니까 아마 소속사와 본인 스스로가 많이 당황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더 이상 김소은 씨와 이 송재림 씨를 좀 연관지어서 말하기에는 이제는 무리가 있지 않나. 정말 많은 댓글이 달렸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송재림 씨의 이 사인은 무엇인가? 정말 일본 사생팬 때문이었나? 와, 여기에 대한 정말 깜짝 놀랄 자료들을 제가 확보를 했고, 제가 이거 조사하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그저 비방하고 사생활을 좀 캤다, 요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생팬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생활을 침해할 정도로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걸 사생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보세요. 지인 가족의 신상을 털었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제 네이버에 송재림 약혼녀라고 검색을 하면요, 정말 많은 블로그 글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참 놀랍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많은 블로거들이 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면 이거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이런 가짜뉴스 레카 채널들 단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말 다 가짜라면 이렇게까지 많은 글들이 쓰여질 수 있었을까? 제가 그래서 어느 정도 자료를 좀 많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글을 좀 찾을 수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송재림 씨가 생전에 키우던 고양이 2마리 중에 한 마리의 사진인데, 송재림 씨가 아시다시피 사실 뮤지컬 배우로서도 활동을 활발하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당시에 악플이 달렸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글이 있어요. 글을 씁니다. 까방이라는 거 대충 들어서 들어오기가 겁났던 곳입니다. 최근 글도 보고 과거 글도 봤는데 굉장히 노여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궁금해해 주시는 분들도 있네요. 쭉 읽어보니 인스타를 통해서도 팬미팅에서도 제가 말실수도 많이 했고 행동실수도 많이 했네요. 젊고 미숙한 놈의 실수였다 라는 말로는 쉬 화가 가라앉지 않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 의미로 더 잘했어야 했는데 제가 부족했네요. 물론 지금도 부족하고 그때보다 더 부족할 수도 있어요. 저마다 좋아했던 모습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돼서 싫어하는 포인트도 모두가 다를 거라고 생각돼서. 자, 기자들 사이에서 단톡방이 있는데 최근 뮤지컬을 좋아하는 뮤덕들, 뮤지컬 덕후들이죠. 굉장히 비방글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송재림 씨가 힘들어했었다라는 내용이 퍼졌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 약혼녀의 인스타도 이렇게 비방을 당했다. 결국 파혼까지 갔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책이 무슨 말일까요? 자, 그래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찾아봤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이 약혼녀 인스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오죽했으면 기사로까지 났습니다. 믿기지 않는다. 기자들 사이에서 퍼진다는 배우 송재림의 진짜 사인이 존재했다. 유서 내용도 있다. 송재림 사망 이후 유서 내용. 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그래서 여기에 근거한 자료들을 쭉 찾아봤는데 다른 건 다 가타부타 넘긴다 하더라도 이 기사에서도 보니까 송재림의 사인이 약혼녀와의 파혼 때문이다 라는 글들이 엄청나게 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한 장의 사진과 함께 올라온 글에는 송재림과 약혼녀의 뒷모습으로 보이는 사진이 함께 올라왔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근간 자료를 찾아봤는데 바로 이 자료였습니다. 자, 이걸 잘 보셔야 해요. 지금 보면 송재림 씨가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할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알려져 있는 내용에 따르면 약 24살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송재림 씨와는 나이 차이가 10년 이상 나는 거죠. 근데 검색을 해보니 올해 결혼 준비를 하다가 유사연애 아줌마의 비방을 받다가 파혼됐나봐. 웨딩 사진 찍은 것도 있더라. 유사연애가 뭐냐면 연예인과 유사연애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죠. 그냥 연예인을 연예인으로서 응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연예인과 연애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애인이 생기는 걸 용납 못하는 거죠. 자, 근데 송재림 씨가 이렇게 약혼할 여자친구가 있었다라는 글이 보여요. 보니까 이런 아줌마 팬들이 결혼할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한 게 아닐까? 뭐 말도 있습니다. 저 사진이 뮤지컬 컨셉샷 아니냐라고 했더니 다른 웨딩 사진들도 이미 존재했었다. 기분이 좀 그렇다. 결혼 준비 중이었는데 어느 사생 아줌마가 엄청 괴롭힌 것 같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일본인인 건지 일본어로 글을 올린 건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보이시죠? 송재림 씨와 약혼녀로 보이는 두 사람의 웨딩 사진을 올리면서 비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여자는 너무 어렸다. 겨우 25살인데 송재림은 39살이다. 게다가 그는 몇 달 전에 프로포즈했다. 결혼이 빨리 진행됐다. 내년에 결혼할 거라 하더라. 그녀는 아주 어리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사진을 다 턴 겁니다. 어디서 찍은 사진일까요? 또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녀는 1월 연극을 보러 갔었다. 팬들이 준 선물도 약혼녀에게 바치는 거냐? 자, 요런 이야기들. 그리고 영상으로 만들어서까지 비방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웨딩 촬영을 했었던 그 신부의 사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아마 두 사람이 함께 찍었던 커플 사진의 그림자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함께 셀카 촬영을 했고 같은 곳에서 식사하는 모습들도 이렇게 가져다 와가지고 비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사생활적인 부분까지 다 캡처를 해가지고 온라인상에 공개하고 제가 이런 악랄한 유튜버 인간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사람들이 사생팬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겁니다. 보이시죠? 완전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만약 정말 이 사진이 지금 세간에 알려진 대로 송재림 씨와 그의 약혼녀였던 게 맞다면, 만약 정말 파혼이 된 게 맞다고 한다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송재림 씨가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주식 투자, 재산 때문만이 아니라 정말 약혼녀와의 파혼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한다면 결혼을 예정해두고 있었던 이 여성분도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감당이 되겠습니까? 저는 감당이 전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이 약혼녀라고 추정되는 분이 증언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참 여러모로 너무나 씁쓸하고,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렇게 운구차가 들어와서 송재림 씨를 싣고 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슬픈 순간에 저렇게 한 명의 스타가 저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우리가 까맣게 몰랐던,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저런 비하인드가 있었던 건가, 통탄을 금치 못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요 장면이 생전 송재림 배우가 거주했었던 성동구에 위치한 아파트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이제 송재림 씨와 유서가 함께 발견이 된 건데, 이건 제가 캐내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에서 직접 공개한 아파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거주를 했었다라고 해요. 점심 식사를 함께 하려고 온 친구가 이것을 발견했다라고 했는데, 일각에서는 송재림 씨가 아무래도 자신의 마지막을 누군가는 발견해 주기를, 또는 키우고 있었던 고양이들이 함께 발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친구와 일부러 점심 약속을
잡은 게 아니냐. 일부러 친구가 올 것을 뻔히 알고서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를 두고서 참 말이 많은데, 제가 볼 때도 아마 모종의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일부러 집에 방문하게 하여 자신의 마지막을 좀 발견할 수 있게끔, 함께 키우던 고양이들을 좀 케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혹시나 부모님이나 여동생이 발견한다면 그 충격이 너무 클까봐 염려했던 것이 아닌가, 많은 안타까운 이야기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송재림 씨가 있는 현장에서의 그 장례식장 빈소 모습이라고 합니다.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최측근 지인들만이 아마 현장에 이렇게 좀 방문을 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공개다 보니까 동료 연예인들이 뭐 방문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근조화한을 많이 보내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을까. 사실 아시다시피 이 장례식장에도 뭐 호사라는 건 존재할 수 없지만 그래도 병사와 이렇게 스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했을 경우와는 또 분위기가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저도 주변 지인 중에 이런 케이스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분위기가 정말 초상났다라는 분위기가 딱 맞을 만큼 굉장히 참담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뭐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이런 모습보다는 최대한 조용히 진행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데, 아마 이 가족분들도 비슷한 마음이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소한의 분들만 방문을 하시지 않았을까. 자, 근데 송재림 씨를 추모하는 연예계의 물결은 계속 빗발칩니다. 온주환 배우 역시 편히 잠들기를 기도하겠다. 함께 작품을 했었던 많은 동료 배우들이요,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고요. 전 매니저, 보통 매니저, 뭐 소속사 대표, 이런 분들은 말을 좀 아끼는 편이거든요. 근데 심지어 현재 매니저도 아니라 전 매니저, 예전에 매니저 활동을 했었던 당사자가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늘 남을 배려하는 좋은 사람이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자기 일을 항상 열심히 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언론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여러 이야기를 했어요. 송재림 배우는 저보다 형님이었다. 함께 일하는 동안 보고 많이 배웠다. 그러면서 현재는 매니저 일을 관둔 상태라고 합니다. 과거 송재림 씨와 2년 정도 일을 했는데 자신이 일을 그만두고 진로 문제로 고민할 때 형님이 함께 고민도 같이 해주고 했다. 함께 현장을 다니며 재밌게 일을 했었고 쉬는 날 형님이 오토바이를 타러 갈 때 함께 가기도 했었다. 제가 일을 그만둔 뒤엔 부담을 드릴 것 같아 최근엔 연락을 하지 못했었다. 황망한 마음이다. 늘 남을 배려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는 정말 좋은 배우였다라는 겁니다. 참, 왜 착한 사람들은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자, 매니저가, 그것도 전 매니저가 이 정도 얘기를 했는데, 전 소속사 대표는 또 어땠겠습니까? 새로운 소속사도 잘 찾았는데, 꽃만큼 고왔던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 소속사 대표가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한다? 쉽지 않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선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운 사람이 있을까? 마음밭이 어찌 이리 고울까? 머문 자리마다 꽃향기를 남긴 꽃만큼 고운 사람이다. 이젠 부드럽고 포근한 꽃밭에서 편히 쉬길 기도합니다라고 전 소속사 대표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비즈니스 관계는 그냥 얘기 언급 없이 끝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많은 분들이 참 안타깝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좀 쏟아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어디 이뿐입니까? 새로운 소속사의 대표님도 입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기획사 대표가 기억하고 있는 송재림의 간절했던 바람은 부도, 명예도 아니었다. 그저 눈물만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9세의 젊은 나이로 해를 품은 달, 우리 결혼했어요 등에 출연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인지도를 크게 쌓았었던 송재림 배우입니다. 근데 이 송재림 씨가 새로운 소속사의 대표님의 인터뷰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뭐라고 했느냐? 이미 송재림 배우는 성품이 좋은 배우로 잘 알려져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추천을 했다.
올 초부터 여러 차례 미팅을 가진 뒤 결국 우리 회사와 계약하게 되었다. 활동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여러 작품을 하고 싶어하는 연기 열정이 참 많은 배우였다. 촬영을 마친 작품도 여러 개 공개를 앞두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제가 제리미가 가는 날까지 옆에 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장례식장의 새로운 소속사 대표님도 함께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이렇게 주변 분들에게 많은 생전 극찬을 받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무대 연기에도 재능을 보였는데 송재림 씨와 함께 했었던 연극을 했던 전 제작진 씨 A씨도 울먹거렸습니다. 뮤지컬 무대에서 열연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뮤지컬과 영화를 오가면서 연기의 스펙트럼이 굉장해지던 배우였거든요. 함께 작품에 참여했었던 제작진은요. 무대는 초보라면서 배우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겸손한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연습도 참 열심히 했다. 말이 많진 않았지만 진중한 성격이었고 이런 방송 연기가 아니었기에 적응이 힘들었을 텐데 경청하는 자세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배우였다. 늘 미소로 사람들을 대했다. 연극에 이어 뮤지컬까지 무대 연기에도 재능을 보이던 친구였는데 갑작스런 부고에 모두가 놀란 상태다. 더 챙겨주지 못해 너무 미안하다라며 울먹였습니다. 그러니까 생전 많은 분들에게 좀 칭찬을 받았고 너무나 좋은 인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평가를 받아왔었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선택이 많은 분들의 마음을 더 쓰라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송재림 씨의 마지막 유작 폭락이라는 영화 내년 1월에 개봉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보시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유작이라고 하는 폭락은요. 이 비트코인 사태를 다루는 거죠. 전 재산을 날리게 되는. 제가 참 이 부분이 송재림 씨와 뭔가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뭐 사실은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진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자, 이 송재림 씨의 유작을 함께한 안우연 배우는요. 형 없이 막막하지만 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요 옆에 있는 배우인데 나쁜 형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형이다. 어제 형한테 가는 택시 안에서 얼마나 생각이 많았는지 모를 거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을 이 배우분이 방문했던 거죠. 위에서 꼭 행복해요. 형 없이 너무 막막하지만 우리가 마무리를 잘 해볼게요. 꼭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볼게요. 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자, 이 송재림 씨가 이렇게 생전 많은 분들에게 참 응원을 받았고 힘이 되어줬던 사람인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뭐 주식 투자 때문이 아니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이 중에는 아시다시피 이런 일본 사생팬에게 계속하여 조롱 그리고 계속하여 사생활 침해를 당했었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많은 공분이 쏠리고 있어요. 개인정보 유포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유튜버 중에서도 이런 인간이 있습니다. 남의 신상을 캐고 남의 어떠한 약점을 찾아내서 영상을 만들고 저격을 하고 결국 안 좋은 선택까지 하게 만드는 사례가 이 유튜브 생태계에는 항상 존재해왔고 지금도 그런 유튜버 인간이 딱 있습니다. 자, 그런 인간이 이런 사례를 보고 좀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을까요? 이 송재림 배우가 이 일본 사생팬에 대해서 이걸 뭐 대처를 할 줄 몰라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자신만의 고충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근데 분명히 이것이 결정적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송재림 배우의 안 좋은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건 확실하다라는 거죠. 이거 안 당해보신 분들은 모릅니다. 그야말로 시겁합니다. 헛소리를 아주 강연처럼 늘어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특정 누군가를 탁 집어서 사생활을 캐고 개인정보를 유포시키려고 막 계속하여 겁박을 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그런 유튜버 인간들, 그런 인간 참 법적 처단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송재림 배우가 이것을 그냥 내버려 뒀던 데는 그냥 무시하겠다라는 그런 마음 저도 충분히 100%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왜 이런 착한 사람이 결국 피해를 봤어야 할까요? 자, 여기에는 사실 김수현, 김준수,
토니안까지 송재림 씨의 빈소 앞을 채운 애도의 물결 속에서 그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화려한 연예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충들이 있거든요. 저와 같은 유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릴 수 없는 정말 똥 같은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물며 이런 연예인들, 배우들은 오죽할까요? 여기 보면 토니안 씨의 이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토니안 씨도 이 송재림 배우에게 애도를 보낸 거죠. 근데 이 토니안 씨가 최근 방송에서 깜짝 놀랄 고백을 했습니다. 하루에 약을 8알씩 먹었다. 부작용으로 거울에다가 막 들이받기도 했었다. 와, 이게 무슨 말일까요? 토니안 씨 하면 H.O.T로서 정말 대성공을 한 슈퍼스타 아닙니까? 근데 정신과 증상이 8가지나 나왔고 외로움부터 여러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해요. 자, 토니안 씨가 최근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자신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인데 너무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 크게 성공을 했다. 스스로 재능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H.O.T 빨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열등감과 강박이 시달렸다라고 해요. 그러다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에 교복 사업을 시작했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벌게 됐다고 해요. 이제 인정받겠구나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삶이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스스로 느끼기에 자신의 실력에 비해 너무나 컸었던 성과였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완벽했었는데 더 외로워졌다고 해요. 너무나 크게 성공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볼 땐 자신은 승승장구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자신이 힘들었었던 고충을 남들에게 쉽게 털어놓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은 계속 잘 나가는 사람처럼 주변에 보여야 했거든요. 결국 정신과까지 찾아갔지만 약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쏟아졌고 결국 최악은 어떤 경우까지 있었느냐? 두통약을 하루에 8알씩 먹었다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고 돈도 귀찮고 삶이 귀찮았다고 해요. 송재림 배우도 비슷한 압박감을 느꼈을지 않을까요? 결국 술과 약을 함께 먹다가 일어나 보니 침대가 아주 이렇게 흥건했다고 합니다. 머리를 자르다가 귀까지 이렇게 베게 되면서 그 난리가 나게 된 거죠. 그리고 급기야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는 엘리베이터 거울을 들이박았던 그런 경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송재림 배우가 이렇게 고통받는 살아생전 저런 일본 사생팬 저런 인간들 때문에 결국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뭐 사람이 털면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겠냐라는 말이 있지만 그게 정말 저렇게까지 힘들었어야 하는 일이었을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뚜껑을 까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죠. 송재림 배우가 왜 생전 저것을 조치하지 못했을까요? 아마 토니안 씨가 고백했었던 이런 심경도 분명히 존재할 거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직접 송재림 씨 빈소 앞에 애도를 보낼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아마 토니안 씨도 한 200% 공감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하선 씨도 가슴이 먹먹한 속마음을 드러내며 정말 남일 같지 않다. 인사를 드리고 오는 길이다. 한 명 한 명 주변을 떠나보낼 때마다 남일 같지 않기도 하다. 현장에서 늘 웃으시고 조용히 묵묵히 열심히 하시고 스태프분들과 장난도 치며 다 좋아했던 분인데 응원하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라며 아깝고 마음이 너무 안타깝다. 그곳에선 편안하시길 바란다 라고 추모를 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트와이스라는 걸그룹은요 홍보 일정까지 연기를 해버리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JYP 우리나라 3대 기획사 중에 한 곳인 트와이스 걸그룹 멤버들은요 13일 오전 12시에 공개 예정이었던 이 일정을 대폭 미루게 됩니다. 미니 앨범 발매를 앞두고서 다양한 컨텐츠를 공개해 왔는데 송재림 씨의 이번 장례식 소식을 듣고서는 홍보 일정을 연기하게 된 것이죠. 이런 것으로 연예계에서도 이 송재림 배우를 추모하고 있으며 또 다른 동료 뮤지컬을 함께 했던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불과 저번 달까지 함께 했었던 송재림 배우와의 동료 지인 역시 너의 긴 여행길이 부디 편안하기를 바란다 라면서 이렇게 추모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웃으며 또 만나자 제리마. 항상 편안하고 평화롭기를 기도할게.
라면서 애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불과 최근까지 함께 이렇게 활동을 했었던 동료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생전 송재림 씨의 선행이 또 많은 분들에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답 없는 사회, 송재림 수능 바이크 봉사도 재조명을 받고 있다. 수험생, 이 수송 바이크 아시죠? 우리나라 또 수능 치게 되면 조만간 또 있겠지만 뭐 경찰차까지 동원되면서 막 수험생들을 날라주지 않습니까? 이걸 자원봉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송재림 씨가 생전 이렇게 자원봉사에 지원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수능생들을 실어다 날랐었던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쁜 연예계 활동 중에서도 자원봉사까지 할 정도로 인성마저 굉장히 발랐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송재림 씨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정말 사생활 루머를 퍼뜨리는 이놈의 레카들, 가짜뉴스 채널들 심각하다라는 기사가 이렇게 쭉 올라왔습니다. 말 그대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인에 대한 각각 추측성 글과 고인 주변인 신상털기가 소셜미디어, SNS에서 난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모아서 올리는 가짜뉴스 채널들이 많다. 제가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정말 유명한 가짜뉴스 채널이 있습니다. 구독자가 뭐 지금 적게는 10만 명대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채널은 75만 명이 넘습니다. 자, 이들의 공통적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 요런 문구 보셨죠? 또 있습니다. 그놈의 악마는 왜 이렇게 갖다 붙이는지. 뭐 디테일에 있었다.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무슨 디테일에 있다는 거죠? 저는 어그로를 끌어도 실제로 존재하는 기사 내용을 문구로 쓴다던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사실 비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가짜 뉴스잖아요. 존재하지도 않는 완전 가짜 뉴스 아닙니까? 이런 거를 지금 올려가지고 조회수를 막 수십만씩 받아들이는 채널들이 있다. 정말 심각한 문제점이다. 이런 것은 하나같이 법적 제재를 받아야만 한다. 자,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팩트, 항상 저는 기사와 근거를 통해서 뉴스 전달을 하고 있는 저는 채널이라고 봐주시길 간곡히 말씀드리지만 물론 어그로가 있습니다만 이런 고인에 대한 참 말도 안 되는 어그로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 지금 보면 이런 게 팩트입니다. 송재림 일본인 팬에게 계속하여 긴 시간 동안 이 사생팬에게 시달려 왔었다. 논란이 일자 계정이 삭제됐다. 실제로 송재림 배우를 응원하고 있는 지금 유명한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고인의 이 세상을 떠나게 된 원인을 두고 사생팬 때문이 아니냐라는 탄식이 실제로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기사로 이렇게 난 거예요.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 13일 업계에 따르면 그 문제의 악성팬은 그동안 올렸었던 비방 게시물을 전부 다 삭제하고 SNS 계정마저 삭제한 뒤 침묵하고 있다. 그 사생팬은 송재림과 주변인들의 친분을 시기하며 이들의 사진을 SNS에 올려오며 비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는 그와 지인들을 몰래 촬영한 사진들도 포함되어 있다. 단순히 온라인에서만 활동하는 안티가 아니라 그의 일상을 뒤쫓고 훔쳐보던 사생팬이었던 것이다. 사생팬이 뭡니까? 유명인의 사생활을 쫓아다니면서 캐내는 그런 인간들이잖아요. 자, 이런 사생팬이요. 심지어 최근까지 송재림 씨와 그의 측근의 가족들 사진까지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원본 사진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팬들이 준 선물도 땡땡에게 바치는 게시물이 됐냐? 당신의 연기력으로 그 야비한 본성을 숨길 수 있냐? 각종 비방글을 일본어를 섞어서 이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보이시죠?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지 같다. 40살이다. 뭐 별의별 이야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싹 지워버리고 잠적을 했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재림 씨는요, 이 생전 이렇게 자원봉사도 했었고, 정말 인성 바른 친구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동생과 부모님을 부양해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생팬들에게 남모를 고충이 있었다라는 거 우리는 잘 몰랐잖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누리꾼들은요, 이 당사자에게 분개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아직 100% 확인되진 않았지만 어찌됐건 생전 고인을 괴롭혀 왔었다, 공문을 사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계정이 몰래 삭제가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요, 송재림 씨의 안타까운 선택 원인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송재림 씨가 주식 투자도 많이 했었고 주식을 하느라 잠도 잘 못 잔다, 살도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투자의 결과는 어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가짜 뉴스 타이틀을 다는 이런 인간들과 또 나아가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사생팬들, 심적인 부담감이 컸겠습니까? 작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로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걸 누구에게 털어놓기도 쉽지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자, 이런 송재림 씨가 사실 알다시피 정말 많은 배우들과 함께 작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우 김수현, 소지섭, 근조화한이 한가득하게 현장에 쏟아졌다라는 이야기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연예계의 동료들이 근조화한을 보내어 조이의 뜻을 보냈다. 조여정, 한예슬, 심희영, 양정아, 윤소나, 차지연, 박세형, 고경표, 조정석, 뭐 정말 유명한 연예인들 엔터테인먼트에서요, 근조화한을 보냈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많은 화한들이 현장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참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경찰 측에서 여전히 외부적 요인이 없었다라고 단정짓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추측하고 있듯이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 송재림 씨가 아시다시피 생전 부모님의 전세금, 동생의 결혼식 비용까지, 학비까지 전부 다 지원했었던, 보이시죠? 4천만 원을 통 크게 지원했다. 여동생이 먼저 학교를 졸업하고 나중에 나는 복학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학비를 번다는 핑계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여동생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방위를 지원해서 갈 수밖에 없었다. 계속 일을 하여서 가족을 부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송재림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송재림 씨 앞으로 되어 있었던 재산들 만약 남아 있다면 생전에도 이렇게 가족들을 챙겼었기 때문에 여동생과 가족들에게 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제가 뭐 100% 밝힐 수는 없지만 송재림 씨 장례식장에 추모를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오빠의 큰 지원을 받았었던 여동생, 또 함께 결혼했던 남편인 매제, 그리고 어머님 혼절하다시피 정말 오열하고 계셨다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상상도 못했었던 일이 터지고 만 겁니다. 자, 그런 송재림 씨가 생전에 자신의 이 장례식에 대한 유언과 같은 인터뷰가 공개가 됐습니다. 자, 방송에 등장해서 했던 얘기인데요. 내 장례식장에서는 샴페인을 터뜨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마저도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고 좀 봤더니 송재림 씨가 여러 이야기를 해요. 나는 내 장례식에선 겉멋이지만 샴페인을 마시게 하고 싶다. 축제 같은 장례식이 되는 게 버킷리스트다. 사실 가장 먼저 생각날 것 같은 사람은 역시 부모님일 거다. 하지만 내가 먼저 갈 수는 없지 않겠냐. 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혹시나 먼저 떠나게 된다면 장례식장에서는 샴페인을 마시게 하고 싶은 축제 같은 현장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최근 김수민 님도 잔치 같은 현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죠. 사실 그들의 바람과 다르게 떠나보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너무나 통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송재림 씨가 발견된 현장에선 무려 A4 용지 2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도 함께 적혀져 있지 않았을까라는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쏟아지는 이유가 이런 인터뷰 속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